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재동연원 의원 원주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진 원장입니다. 저는 인해한의원 김창규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고관절과 그리고 이제 하복부 쪽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과 통증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되게 고관절이 아프면은 서해부나 엉덩이가 아픈데 어떤 분은 허리 문제, 어떤 분은 고관절 문제 어떻게 감별하면 좋을까요? 엉덩이가 아픈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리가 감별해 보면은 허리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골릉 따라서 내려오는 신경인 음피신경이 눌려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혈관이라든가 여러 다른 원인이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는 허리와 고관절이 되는 것 같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엉덩이가 아플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리의 움직임, 특히나 다리를 앞으로 올리는 굴곡이라든가 다리를 뒤쪽으로 하는 진짜 걸음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겠고요. 또는 이제 이런 경우에 되게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아픈데 좀 걸으면 덜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통증을 계속 안 느끼거든요. 이게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누웠다 일어설 때,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또 일어설 때, 그럴 때 엉덩이가 아프다. 이럴 때는 고관절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까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게 되죠. 고관절을 굴곡을 시키고 돌려보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영상을 가지고 확인해서 이 사람은 고관절 문제구나라고 체크를 하게 되죠. 되게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로 진단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허리를 오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충분한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고관절이 원인이냐 아니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들 중에서 이쪽 서해부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 서해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고관절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고관절이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그 증상이 유발된다. 그럼 일단 고관절을 의심하는 게 더 맞겠죠. 그거 이외에 서해부가 아플 때에는 실제로 서해부가 하는 신경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부 요추에서 요추 1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주로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담당하는 부위가 서해부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경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신경 두 개가 눌려버리면 서해부가 아프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걷거나 할 때 증상이 유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별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되게 이제 서해부 아프면서 성기 쪽에, 남성인 여성인 왼부 쪽에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인데, 요추 1, 2번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요추 신경이 눌리면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또는 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환자분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세요. 어느 순간부터 안장을 바꿨는데 안장이 안 좋은 건지 이게 음부가 아프다 그래요. 우리 앉으면 닿이는 부위지 않습니까? 이게 좌골결절이라 그러는데, 우리 안쪽에 닿이는 그 부위가 그 사이로 작은 안장에 의해서 자극이 돼버리면 음부로 신경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되게 앉은뱅이 의자를 앉아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자동차 수리한다거나 구두를 닦는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 좌골결절 안쪽이 살짝 노출이 되면서 어디 바닥에 닿이거나 자극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서해부 통증과 함께 성기 쪽에, 왼부 쪽에 증상이 같이 유발될 수 있겠죠. 태권도를 하거나 격투기 하시는 분들이 네, 발차기 하고 나서 이제 고관절이 아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진단을 가야 될까요? 좋은 예를 드신 것 같아요. 실제로 발차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관절을 과하게 많이 움직이고 또 힘을 많이 싣고 그쪽으로 충격도 많이 가해지죠. 발로 차면서 붙이니까. 그런 충격들이 고관절로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때 고관절의 문제인지 하고 함께 우리가 다리를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다리에 붙어있는 근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히 허벅지에 있는 근육, 그 힘줄이 붙어있는 부착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쓰다 보면 좀 찢어질 수 있는 거 있죠. 되게 대퇴직근이 많이 문제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게, 씌워주면 낫긴 하는데요, 고관절 근처에 찢어지고 그게 센트럴 텐던이라고 해서 중요한 힘줄을 같이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가만히 놔둬버리면 결국은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좀 큰 병원에서 수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차 의료면에서 먼저 감별을 해야 되고, 초음파가 있으면 그런 부분 쉽게 감별이 되거든요. 그렇게 파악을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친척 어르신이 네. 이제 고관절이 아프셔서 네.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듣고 오셨는데 네. 꼭 고관절은 수술을 해야 될까요? 수술하다고 했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특히나 대학병원에서는 대개는 수술을 잘 권하지 않고, 저는 보통 이 등골기 수술할 때는 환자분들한테 되게 그냥 일반 2차 병원 가지 말고 대학병원을 가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제 나름대로 방법인데요. 근데 수술도 수술 나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이 손상됐다거나 아니면 반자로 화술이 찢어졌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때 골두가 문제돼가지고 이걸 갈아 넣는 전치 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관절에 대해서 우리 이종진 회장님과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